안녕하세요. 원피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일론 머스크의 라이벌 상대는 미스터 비스트입니다. 전혀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 두 사람, 공통점이 두 개 있습니다. 바로 광고와 팬덤입니다. 첫 번째로 광고입니다.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할 바엔 기술이나 컨텐츠에 더 투자하겠다. 이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자신감입니다. 내 분야에서 최고라면 광고를 하지 않아도 날 찾게 되어 있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발언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입니다. 테슬라는 광고나 유명인 홍보에 돈을 쓰지 않는다. 제품과 초기 고객들의 입소문이 그 역할을 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미스터 비스트의 인터뷰입니다. 우리는 모든 수익을 콘텐츠에 다시 투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미 너무 유명해진 AWS 제프 베조스의 인터뷰입니다. 광고란 당신의 제품이 평범하다는 이유로 지불하는 세금이다. 두 번째, 팬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국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마다 이슈가 되고 세계를 이끌어 나아가고 있죠. 일론이 진출하고 있는 사업이 다양해질수록 더 많은 팬덤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업들이 곧 광고입니다. 이제는 서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스터 비스트를 확인해 볼까요? 미스터 비스트는 이미 유튜브 세계 1위 크리에이터입니다. 그의 구독자 수는 4.8억 명입니다. 광고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컨텐츠가 곧 광고이며 영상당 평균 6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시청합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의 영상에 회사를 컨텐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고비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이미 경쟁 우위에 있습니다. 광고 비용을 상품에 더 투자를 하니까요. 광고의 대명사 페이스북과 구글의 매출이 매년 갱신되는 사실로도 광고의 영향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이제 그들의 행보를 확인해 봅시다. 행보 확인에 앞서서 두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플랫폼입니다. 광고와 팬덤이 있으면 플랫폼화 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21년 당시 플랫폼이란 단어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택시는 카카오 모빌리티, 음식은 배달의 민족, 쇼핑은 쿠팡, 검색은 네이버와 같이 많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당시 뜨거운 열기가 식고 플랫폼 워딩이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히 다시 플랫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부터 보시죠. 일론의 트래픽 유입은 X, 즉 트위터와 일론 머스크의 자신입니다. 기업의 CEO 중 언론에 가장 자주 보이는 사람은 당연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뤄낸 업적도 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영향을 줄 만큼 트래픽 유입 대명사입니다. 다음은 팬덤입니다. 팬덤하면 테슬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충성 고객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도 상장 예정인 스페이스X입니다. 이미 두 회사로 일론 머스크의 팬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제품입니다. 테슬라 하면 전기자동차,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옵티머스가 있습니다. 이미 소비가 많이 되고 있고 그 외에 에너지 사업과 태양광 산업들이 있습니다. 최근 보급화가 되기 시작한 스타링크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여행 유튜버들도 사용할 만큼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결제입니다. 지금 준비 중인 엑스머니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에 금산 분리법이 있듯이 미국도 금융업 진출에 매우 엄격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영리하게 각 주마다 송금 라이센스를 취득하며 피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에브리띵 앱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죠. 금융 상품도 같이 판매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엑스머니의 지금의 전통은행보다 훨씬 높은 연 6%의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론의 집약체인 테슬라 다이너입니다. 다이너에서는 전기차 충전 로봇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복합적 문화시설로 일론 머스크의 회사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트래픽 유입, 팬덤, 제품, 결제, 금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인 미스터 비스트를 보시죠.
미스터 비스트의 트래픽은 당연 유튜브입니다. 4.8억 명의 구독자를 기반으로 트래픽 유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팬덤 또한 구독자이죠. 제품의 경우는 피스터블, 런칠리, 미스터비스트 버거를 판매하고 있고, 피스터블의 경우 자신의 유튜브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발생했다고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최근 미스터비스트의 버거는 파트너사와 소송 중이지만 제품의 완벽성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제의 경우 비스트 파이낸셜을 설립하고 핀테크인 스텝을 인수하면서 금융앱 인수를 통해 암호화폐 금융상품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두 사람의 행보가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트래픽과 팬덤을 기반으로 제품을 팔고 그 결제를 자신들의 플랫폼 안에서 처리하며 최종적으로는 은행, 즉 금융을 장악하려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듭니다. 전 세계 트래픽 1위 크리에이터와 지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가 각자 자신만의 완벽한 금융 가두리 양식장을 만든다면 훗날 이 둘은 서로에게 가장 무서운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까요? 미스터 비스트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스텝 앱을 통해 생애 첫 계좌와 카드를 발급해주며 이미 Z세대와 알파 세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머스크의 엑스머니는 젊은 세대의 모든 P2P 결제를 독점하는 슈퍼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축 결제망이 되고 누군가는 비자와 마스터와 같은 그들의 서비스 위에서 수수료를 내는 세입자가 되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 둘은 미래 세대의 지갑이 누구의 앱에 가장 먼저 열릴 것인가를 두고 정확히 같은 타겟층에서 거대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광고비 영원에 집중하고 팬덤을 기반으로 이토록 치밀하게 결제와 금융 시스템을 깔고 있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들이 꿈꾸는 미래의 완성된 모습, 우리는 디즈니라는 성공 사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0년 전 디즈니는 단순한 애니메이션 회사였습니다.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로 강력한 트래픽과 팬덤을 만들었습니다. 디즈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팬덤을 기반으로 장난감과 옷을 파는 제품 시장에 진출했고 최종적으로 디즈니랜드라는 거대한 물리적 가두리 양식장을 건설했습니다. 디즈니랜드 안에 들어오는 순간 유저는 디즈니 호텔에서 자고 디즈니 캐릭터 음식을 먹으며 디즈니 기념품을 디즈니가 만든 전상망 안에서 결제합니다. 내 시간과 돈이 영원히 디즈니 생태계 안에서만 도는 구조를 100년 전에 완성한 겁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와 미스터 비스트가 하려는 것이 정확히 이 디지털 디즈니랜드입니다. 머스크는 X라는 테마파크 안에 유저를 가두고 엑스머니라는 전용 화폐를 쓰게 하려 합니다. 미스터 비스트는 스텝이라는 가상 테마파크 안에 10대들을 가두고 비스트 파이낸셜이라는 사설 전용 통화를 쓰게 하려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 그들이 왜 본업과 연관성 없는 사업을 하려는 걸까? 오히려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다시 그들의 행보를 본다면 숨은 계획들이 내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막대한 팬덤을 이용하여 자신의 플랫폼 생태계로 유입시킬 준비를 두 거물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정부가 아닌 기업이기 때문에 대중에게는 대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 CEO인 마크 주커버그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신규 화폐인 리브라 발행 후 괴롭힘을 수없이 당해왔습니다. 이제 조금 보이시나요? 간혹 유명 인사들이 인문학과 역사 공부를 하면 큰 도움이 된다는 인터뷰 내용들을 보곤 합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두 인물의 행보를 보고 디즈니 사례를 참고한다면 전보다는 공감이 되셨을 겁니다. 조금 과장해서 유레카를 외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진정 그 말에 대해 체화시켜서 더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오늘의 퍼즐 조각 어떠셨나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